안녕하세요. 어라운드 허브 스튜디오 플래처입니다. 오늘부터 같이 공부하는 경제 용어라는 재생 목록은 오늘의 경제 용어로 이름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경제 용어는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입니다. 최근 미국의 테이퍼링 이슈로 인해 주식시장이 혼란한데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지 한번 살펴보기 위해 가져왔습니다. 더불어 테이퍼링 이전에 시행된 양적 완화라는 것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 완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양적 완화란 중앙은행이 국공채 등을 무제한으로 매입하여 시장의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여기서 국공채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발행한 채권을 의미합니다. 물론 국공채뿐만 아니라 민간이 가지고 있는 일정 신용등급 이상의 채권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양적 완화를 쉽게 얘기하자면 중앙은행이 화폐를 발행해서 시중의 채권을 사들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경기부양 정책으로 금리 인하 정책을 사용하는데요. 이 정책을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 즉 금리가 0%대 초저금리 상황일 때 사용되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가 0%라는 것은 이미 많은 경기부양 정책을 진행을 했다는 것이고 대부분의 선진 국가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럼 양적 완화의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적 완화와 금리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사용되는 정책은 기준 금리를 인하하는 것입니다. 기준 금리가 내려가면 전체적인 금융시장의 금리도 내려가게 되는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기업의 투자가 확대되고 이렇게 시장에 풀린 통화는 가계의 소비가 활발해지는 효과까지 가져오게 됩니다. 하지만 이 정책은 기준금리가 0%에 가까워지면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경제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양적 완화 정책을 사용하여 장기적으로 금리 하락을 유도하게 됩니다. 이런 양적 완화 정책으로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양적 완화가 시행된다는 것은 통화 정책의 장기간 완화 기조가 유지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말 그대로 국가적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이런 정책을 시행한다는 것으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개선하며 기업의 위험, 회피 심리를 완화시켜줌으로써 기업의 투자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인 통화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실물 경제의 통화 유통 속도를 높여주게 되는데요. 양적 완화를 시행하기 이전에는 기업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해서 현금 또는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게 되는데요. 이런 리스크를 양적 완화를 통해 일부 해소해 줌으로써 기업들의 투자가 증대되는 것을 기대해 볼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 정책에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통화의 가치 자체가 하락하게 됩니다. 이런 통화 가치의 하락은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도 이어지게 되는데요.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 물가 상승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양적 완화 정책의 주체인 미국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양적 완화로 풀린 자금은 다른 나라로 유입이 되는데요. 그러면 그 나라의 통화 가치가 올라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말은 그 나라가 수출 위주의 산업이 발달을 했다면 수출 경쟁력이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리고 양적 완화와 주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적 완화로 인해 금융사들의 유동성 사정이 개선되고 시중에 돈이 풍부해지면서 투자자들은 주식 등에 투자를 확대하게 됩니다. 실제로 미 연방준비제도에서 양적 완화 정책을 발표한 이후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양적 완화가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테이퍼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은 원래 마라톤에서 쓰이던 용어라고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강도 높은 훈련을 하다가 대회가 다가오면 컨디션 조절을 위해 훈련 강도를 낮추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다 2013년에 페드의 의장이었던 버냉키에 의해 테이퍼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단어는 양적 완화 정책을 점차 축소시키는 의미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에서의 테이퍼링의 의미는 지금까지 유지하던 경기 부양책의 강도를 낮추는 것을 뜻하고 시중에 풀었던 돈을 회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런 테이퍼링은 언제 실시하는가? 장기간 유지된 양적 완화는 점점 부작용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의 하락 등이 있겠죠. 그럼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풀었던 돈을 다시 회수하는 작업이 필요한데요. 유통되는 통화량이 많고 경제가 활성화될 조짐이 보이면 더 이상 양적 완화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때 테이퍼링을 실시하게 됩니다.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어떤 영향이 발생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면서 점차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오르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미국의 경우 테이퍼링을 실시하면 세계 각국으로 흘러들어갔던 달러가 빠져나오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신흥국들의 경제가 흔들리게 되고 이로 인해서 또 연관된 다른 나라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 내용은 주가와 연관지어서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앞에서 테이퍼링으로 인해 유동성 공급이 줄고 금리 상승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금리가 오르면 상대적으로 주식의 매력이 줄어들게 되는데 이때 투자 심리가 위축되게 됩니다. 한국의 증권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미국의 테이퍼링으로 달러 회수가 진행이 되면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코스피나 코스닥 지수에 급격한 하락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매도량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양적 완화와 테이퍼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기초통화가 달러이다 보니까 미국의 경제정책에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책 이슈가 나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주기적으로 정책 동향을 살펴보면서 미리 대비하는 자세를 갖추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